CAD 3D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제 3차원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와이어가 철사란 뜻이죠. 프레임은 구조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느다란 철사 모양으로 이루어진 3D 형태, 이걸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페이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페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표면이란 뜻이에요. 뭐 서피스라고도 읽기도 하더라고요. 서페이스 또는 서피스. 네, 표면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요거 메쉬 방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표면이 이렇게 전부 다 그물 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물 모양의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메쉬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페이스 방식, 메쉬 방식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쉬는 그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이렇게 격자 모양의 그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만 만들어진 거죠. 그에 비하면 솔리드 방식입니다. 솔리드는 도형의 내부가 채워진 형태, 이걸 솔리드 방식이라고 해요. 우리는 공부할 것을 이 솔리드 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오토캐드는 서페이스 방식의 명령어와 솔리드 방식 명령어 두 개 다 지원해줘요. 근데 서페이스 방식의 명령어 빼고 솔리드 방식의 명령어만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3차원으로 화면 바라보기.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전부 다 3차원으로 화면 바라보는 명령어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3D 오빗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렉탱글을 하나 그렸습니다. 원도 하나 그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평면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3D 오빗. 그리고 엔터. 그러면 커서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위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밑으로 드래그 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올리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다는 뜻이고요. 밑으로 내리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본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내가 처음에 위로 드래그 한다는 얘기는 위에서 사물을 내려보겠다는 뜻이에요. 내려다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래로 들어가면 내가 아래에서 위로 사물을 올려다보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제대로 구별을 못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야 사물을 제대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위로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좌우로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요. 위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좌우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D 오빗. 그 다음에는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3차원으로 이렇게 화면을 돌려다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돌려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다가도 반드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 명령어를 보면 뷰 큐브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뷰 큐브라는 명령어는요, 사실은 얘를 의미합니다. 우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사각형이 뷰 큐브입니다. 지금 보시면 3D 오빗 쓰잖아요. 그러면 뷰 큐브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항상 여기가 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면 얘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지 아래에서 위를 보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바튼 보이죠?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뷰 큐브를 보고서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느냐 아래에서 올려다보느냐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뷰 큐브 사용하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누르면 돼요. 코너를 눌러보세요. 지금 클릭하는 겁니다. 코너를. 그리고 탑을 누르면 탑뷰로, 프론트 뷰로, 라이트 뷰로
백뷰로, 레프트. 얼마든지 이게 쉽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보실까요? 자, 이번엔 V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뷰포인트예요. 뷰포인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찰자 시점입니다. 뷰포인트 보시면 이렇게요. 왼쪽에 있는 이 사각형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은 위와 아래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점이 타겟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점이 타겟점이고, 내가 위에서 바라볼 거냐,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볼 거냐, 동쪽에서 바라볼 거냐, 서쪽에서 바라볼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가장 익숙한 거는 어디냐면 45도 상방에 225도 방향. 이게 우리가 가장 바라보기 편합니다. 왜냐하면 UCS가 X축, Y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X, Y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UCS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편해요. 쉽게 말하면 서남향 방향. 서남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게 우리 눈엔 가장 익숙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뷰. 뷰는 아예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New 버튼을 눌러서 내가 화면을 저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렇게 탑 선택하고 세커런트, 그 다음 OK. 그럼 이렇게 탑 뷰로 바뀌게 돼요. 뷰. 자, 사우스 웨스트죠? 네. 세커런트 OK. 뷰 노스 이스트. 그러면 이와 같이 금방금방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탑뷰 찾아갈 때 많이 사용해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얘네들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를 해보세요. 3D 오빗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휠 드래그가 화면 이동이었죠. 그죠? 이때 Shift 키를 눌러줍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3D 오빗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3차원을 늘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화면을 자꾸 돌려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차원 방향, 즉 Z축으로 선 그리기. 우리는 2차원으로만 그렸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선 그리기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0,0,Z. X가 0이고 Y가 0이고 Z로 선을 그려라. 사실은 우리가 썼던 건 이런 거예요. 골뱅이 X, Y, Z 0입니다. 사실은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만큼을 생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상대좌표예요. 원래 상대좌표는 이렇게 써야 돼요. X, Y, Z 이렇게 써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걸 생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Z값을 쓰면 위로 올라가요. 자, 보세요.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 100,100. 그 다음에 라인. 자, 골뱅이 0,0,100. 무슨 얘기예요? Z축으로 100mm 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카피 쓰시면 됩니다. 카피예요. 그 다음에 카피. 복제하기. 나머지 복제하기입니다. 카피. 그러면 이와 같이 Z 그 정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육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제가 똑같이 하나 만들 건데요. 렉탱글 골뱅이 100,100. 그 다음 자,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 100mm 카피. 다시 카피. 자, 어떤가요?
3D처럼 보이나요? 왼쪽에 있는 건 확실한 3D가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3D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3D인가요? 2D인가요? 3D인가요? 2D인가요? 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즉, 이렇게 남서쪽에서 바라봤을 때 비로소 3D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어떤가요? 얘 3D로 보이나요?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착시라고 합니다. 착시 효과예요. 착시입니다. 착시. 이렇게 2D예요. 2D. 그래서 오토캐드 3D 할 때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화면을 이렇게 돌려다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착시 효과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돌려다 봐야 돼요. 자,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오스냅 트래킹과 극좌표 추적기를 뺐어요. 렉탱글 100, 100 라인. 자, 극좌표 추적기를 쓰면 이렇게 해요. 폴라 방향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Z축 방향으로 선을 맞춰줍니다. 이때 이거 지금은 60도인데 지금 플러스 Z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100mm.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Z축으로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폴라 트래킹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좌표를 찾아주는데 Z축 방향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요, 이렇게요. 폴라 길이 나오고 오른쪽이 더 크다 플러스 Z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요. 그럼 100mm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카피.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3D가 금방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상대 좌표를 못 쓰더라도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Z방향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 UCS, WCS 이런 말이 나옵니다. UCS는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WCS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 번역하면 유저, 사용자, 코디네이트, 좌표, 시스템, 월드, 전체, 좌표, 시스템. 그래서 사용자 좌표계, 전체 좌표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모든 CAD 명령어들은 X, Y면에서만 작업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건 전부 다 X, Y에서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면에다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작업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여기 벽면에다 작업할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면에다 작업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이 면을 XY면으로 바꿔주면 돼요. 내가 여기다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면을 XY면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사용자 좌표계입니다. 그게 UCS예요. 원래는 이 바닥이 XY면이에요. 원래는 실제로도 그래요. 이 Z축이 하늘로 올라가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바닥이 XY면이에요. 어디가 X고 어디가 Y인지 모르죠. 근데 내가 작업을 여기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임시로 XY면을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여기다 작업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UCS의 개념입니다. 오토캐드가 3D 하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UCS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만 비로소 그 다음 단계 3D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UCS 명령어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여기 이후에 CAD 명령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전부 3포인트를 쓸 겁니다. 3점. 3포인트.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그러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돼요. 자, UCS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릴 거예요. 이 각각 면에다가 주사위처럼 원을 그릴 겁니다.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서클, 반지름 20.
자, 그러면 바닥면에 원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건 카피하면 돼요. 자, 그러면 XY면에 이렇게 원이 그려졌죠. 자, 이번엔 여기 면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면을 임시로 XY면으로 바꿔주면 돼요. UCS 보시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3포인트가 기본입니다. 원점. UCS의 오리진 원점. 그 다음에 X-액시스, X축의 방향. 그 다음에 Y축의 방향. 그러면 XY면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릴 수 있게 돼요. 서클. 자, 어떤가요? UCS 면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나머진 카피.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왼쪽 면에다가 원을 그리고 싶어요. 이 왼쪽 면에다가. 그러면 UCS를 먼저 바꾸면 돼요. UCS 원점 X축 Y축. 자, 라인을 그려서 서클. 자,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그리고 서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UCS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그죠? 이건 뭐가 바뀐 거예요? Z축의 위치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UCS 면이 일치한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사위처럼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요 게시물에 있는 얘네들을 3D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 겁니다. 처음엔 좀 어려울 거예요. 하나씩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이렇게 4개, 그 다음 4개, 그 다음 4개 이렇게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UCS가 지금 삐뚤어졌어요. 그죠? 자, UCS 명령어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월드가 있어요. 월드 있죠? 네, 엔터 한번 더 쳐주면 WCS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30,10 라인 골뱅이 0,0,20 카피 다시 카피. 요게 기본 도형인 거죠. 이걸 어레이 합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자, 거리를 좀 띄워 봅시다.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으면 보기 흉해요. 보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좀 멀찌감치 띄워놓는 게 좀 보기 좋겠죠? 이때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 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본 12개 모델링이 기본 도형으로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여기네요. 보시면 요만큼이 없어진 거죠. 요렇게 없어진 거죠. 요렇게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선이 여기 면에서 이렇게 깎아내는 게 쉬울 거란 말이죠. 옵셋을 이렇게 하는 게 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면에 XY 면을 갖다 놓을 겁니다. UCS 원점 X축 Y축 옵셋 10mm. 오, 분해 안 했네요. 분해하기. 옵셋 10mm. 그럼 필렛하면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카피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 모양 만들어졌죠. 다시 카피요.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자, UCS가 이미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옵셋 10mm. 분해하기. 다시 옵셋 10mm. 트림. 필렛. 자, 카피.
카피를 하셔도 좋고 새로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카피. 자, 다시 볼까요? 옵셋 10mm. 자, 필렛. 아이고. 이런 모습인 거죠? 이거 카피. 자, 이렇게요. 다시 카피. 각 모서리별로 모서리들을 복제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자, 맨 윗줄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얘는 요 중간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UCS를 끌고 와야 돼요. 원점 X축, Y축 이렇게. 원점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옵셋 10mm, 옵셋 5mm. 네, 필렛 하게 되면 금방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 사각형을 복사하면 됩니다. 앞면에서 뒷면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나머지는 선을 이어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끝났고요. 자, 얘는 더 쉬워요. 그냥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선을 이어 그리면 됩니다. 나머지 전부 필렛. 자, 얘도 쉬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면 돼요. 라인은 축의 방향과 상관없이 이렇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은 축의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는 자, 옵셋 10mm. 자, 필렛, 트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중간까지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5스냅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중간점까지요. 그래서 나머지 라인으로 이와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자, 이렇게 또 4개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줄입니다. 자, 똑같이 UCS를 끌고 오고요. 원점 X방향, Y방향. 옵셋 10mm. 옵셋 5mm. 자, 필렛.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를 이렇게 합니다. 중간점에서 끝점으로. 그래야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라인으로 선을 하나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들은 5스냅을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5스냅을 이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자, 이렇게 5스냅을 이용해서 전부 다 그려놓고 필렛. 자, 라인도 계속 그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라인
중간점에서 전부 다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중간점에서 전부 다 연결을 해 줍니다. 이렇게 중간점까지 다 연결한 다음 필렛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끊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좀 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미드 포인트에서 이런 모습이네요. 역시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을 하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세 가지예요. 폴리라인이어야 합니다. 폴리라인으로 만드는 방법은 조인하고 피에디트, 우리 전부 다 공부했을 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폐곡선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꼬인 도형은 불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렉탱글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이거 폴리라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렸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라인을 그렸어요. 자, 얘는 완벽한 폴리라인입니다. 얘는 선이고 얘는 그냥 라인이고 얘는 꼬인 도형입니다. 자, 조인하죠. 조인. 자, 하나로 UCS가 조인. 자,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조인.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자,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폴리라인만 가능합니다. 자, 명령어는 어떤 걸 쓰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익스트루드, 레볼브 이렇게 두 개 쓸 겁니다. 이 두 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익스트루드 그러면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선택하고 나면 이렇게 돌출이 돼요. height of extrusion, 돌출할 높이 여기다 지정하시면 돼요. 자, 클릭. 자, 3D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익스트루드 명령어입니다. 솔리드 명령어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중에 나올 명령어 중에 하나가 쉐이드입니다. 쉐이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여기 쉐이드 오브 엣지, 자, 음영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면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 처리돼서 나오죠.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 바뀌어요. 그냥 라인입니다. 자, 보세요. 라인을 익스트루드 할 겁니다. 익스트루드. 자,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면 하나가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면이 어떻게 나오나요? 격자 무늬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메쉬입니다. 이거 서페이스예요. 자, 다 앞으로 볼까요? 자, 면에 서페이스 방식이 있다 그랬고 똑같은 말이죠. 메쉬라고 했습니다. 표면만 만들어집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라인이기 때문에 솔리드가 아닌 메쉬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익스트루드. 자, 올라가는데 뭐로 올라가요? 이렇게 메쉬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게 폐곡선이 되어야만 온전한 솔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얘는 여기 꼬여 있잖아요. 이건 아예 익스트루드가 안 돼요. 명령어 자체가 아예 얘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까지 쭉 하나씩 해보시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필렛입니다. 필렛이요. 선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익스트루드.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뭐 얘네들은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도형 닫기부터 하시면 되겠죠. 선 그려서 도형을 닫아버리면 되고, 이렇게 꼬인 도형은 필렛 처리하면 됩니다.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모서리 전부 다 필렛 처리하시면 됩니다. 쉐이드 모드, 2D 와이어 프레임. 자, 보세요. 솔리드 도형과 서페이스 도형의 차이가 눈에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돌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라인을 이용해서 어떤 형상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조인으로 이렇게 폐쇄된 도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그러면 제일 먼저 객체 선택을 하라고 떠요.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돌출 높이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100mm. 그러면 이와 같이 3차원 솔리드 도형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익스트루드는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명령어를 조금만 알아볼 건데요. 바로 얘네들이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슬라이스 이렇게 4개를 알아볼 겁니다. 솔리드를 수정하는 명령어는 이렇게 4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플랜, 서클을 적당히 그리되 이렇게 겹쳐놓고 그립니다. 이렇게 겹쳐져서 그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돌출을 합니다. 전부 다 선택해서 조금만 이와 같이 돌출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니온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요. 유니온은 더하기란 뜻이에요. 결합하는 겁니다. 두 개의 솔리드 도형을 하나로 결합할 때 쓰는 명령어가 유니온이고요. 인터섹트는 두 개의 솔리드 도형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만 남기는 것을 인터섹트라고 합니다. 서브트랙트는 교차된 부분을 빼는 겁니다. 빼기예요. 자, 보시죠. 유니온은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결합할 도형을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솔리드 도형이 하나의 솔리드 도형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형이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솔리드 도형을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딱 교차된 부분만 남기는 것. 이게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 한번 해보시겠어요? 근데 서브트랙트는 조금 달라요. 서브트랙트는요, 도형 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빼기 할 때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 빼기 5예요. 그럼 10에서 5가 빠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브트랙트도 먼저 1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나머지 5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엔터.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트랙트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온이나 인터섹트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에 비해서 서브트랙트는 순서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A 도형 선택하고 엔터, B 도형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서브트랙트도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예를
제가 다시 솔리드로 만들어 볼 테니까 다시 보세요. 자, 렉탱글 골뱅이 30,10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 20. 그러면 금방 솔리드가 만들어져요. 어레이 렉탱글러 네, 간격 조절하고요. 자, 이렇게 만들면 금방 솔리드 도형이 만들어지죠. 훨씬 더 쉬워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UCS를 써야 되는데 UCS를 안 쓰고도 가능해요. 자, 렉탱글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UCS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작업을 조금 더 쉽게 해줍니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를 몰라도 돼요.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만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서브트랙트 끝났네요. 다시 볼까요? 렉탱글 자, 여기다 해볼까요? 골뱅이 10,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렉탱글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 카피. 자, 서브트랙트 뺄도형이 두 개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금방 만들어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요 밑에 것도 제가 좀 해볼게요. 자, 렉탱글 면을 맞추고 골뱅이 10,10. 자, 이럴 때는요 라인을 그려서 위치를 맞출 수 있습니다.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요. 자, 익스트루드 선택을 하면 UCS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만큼 선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클로즈. 선을 이렇게 그렸으면 이거 조인. 그 다음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얘는 건너뜁니다. 이렇게 나가는 얘는 건너뛰고요. 왜냐면 요거는 다른 명령어 써야 됩니다. 자, 렉탱글 UCS를 자동으로 맞추고 10,10 자,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이렇게 색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글 UCS 자동으로 맞추고 10,10 자, 똑같이 라인을 그려야 돼요. 그래야 위치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익스트루드 자, 5mm. 얘는 유니온입니다. 결합하기예요. 자, 렉탱글 골뱅이 15,10 아이고, 이게 아닌데. 렉탱글 자, 골뱅이 15,10 카피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럼 금방 만들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UCS 맞추고 렉탱글 15,10 카피. 얘는 3번 카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두 개. 자, 얘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라인. 자, 면을 찾아서 선을 긋고요. 다시 조인. 익스트루드 미드 포인트까지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줄 것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슬라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슬라이스가 자르기예요. 자르기 명령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3포인트, 아까 제가 3포인트면 해결된다 그랬죠. 이 3포인트로 해결합니다. 자, 보세요. 어디냐면 이렇게 잘라서 이쪽을 버리고 이쪽은 남겨야 돼요. 점이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자르기 방법이 많아요. 기본은 2포인트입니다. 기본은 2포인트인데 우리가 쓸 건 3포인트인 거죠.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그 다음에 데자이어 사이드, 즉 선택할 방향이란 뜻입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거죠. 자, 어떤가요?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건 슬라이스로만 작업이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자, 골뱅이 190이죠? 190, 110. 자, 라인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쪽에 하나 선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옵셋 70. 안 들어가지네요. 라인을 하나 그냥 그리죠. 옵셋 70. 자,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70, 120, 55, 55.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는 100mm. 자, 이때 바닥에 있는 이 십자선을 이 위에도 하나 복사해 놓습니다. 카피.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상태에서 슬라이스를 하는 겁니다. 슬라이스를 총 4번 해야 돼요. 첫 번째 원점은 여기 꼭지점입니다. 4번 다 이 꼭지점이 원점이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꼭지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한 번. 꼭지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꼭지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4번 슬라이스 하는 겁니다. 보세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자, 3포인트 원점 X점 Y점. 남는 부분은 이쪽. 다시 슬라이스. 자,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는 건 여기. 자, 다시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남는 건 저쪽. 다시 슬라이스 원점 X방향 Y방향. 남는 건 이쪽.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기본 도형이에요. 자, 한번 슬라이스를 4번 해보시죠. 저 얼라인입니다. 자, 보시죠. 원래 얼라인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렉탱글, 그 다음 렉탱글. 크기가 서로 다르죠. 스트레치를 조금만 키워볼까요? 제가 원하는 건 요 모서리를 여기 모서리 일치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얼라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려면 첫 번째는 로테이트 해야 되고 두 번째 무브를 해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로테이트. 그 다음 이동.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얼라인을 쓰게 되면 다릅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첫 번째 소스가 이쪽으로, 두 번째 소스가 이쪽으로. 자, 서드 포인트, 즉 세 번째 소스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소스는 없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서로 크기가 다른데 이걸 똑같이 맞출까요? 아니면 그대로 갈까요? Yes를 누르면 이 크기가 똑같이 맞춰집니다. No를 누르면 그냥 가요. 기본값은 No예요.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죠. Align 선택하고 첫 번째 소스 데스티네이션, 두 번째 소스 데스티네이션, 엔터. 이번엔 Yes. 그러면 서로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져 버립니다. Align 중간점이 중간점으로, 끝점이 끝점으로. No. 그러면 이렇게 정렬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3D로 바꿔보죠. 익스트루드. 얘를 이렇게 돌출시켰고요. 얘도 이렇게 돌출시켰습니다. 이동하기. 로테이트.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요 면이 여기 있는 면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3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기준이 되는 퍼스트 포인트와 데스티네이션 포인트, 원점 소스 데스티네이션, 세컨 소스 세컨 데스티네이션, 서드 포인트 서드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정렬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얼라인입니다. 원래 얼라인은 3D 명령어이지만 이와 같이 2D로도 쓸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보시면은요, 이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평면도를 하나 그려야 됩니다. 자, 물론 여기도 옵셋을 해야 돼요. 옵셋 77mm 이렇게요. 바로 요 부분.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이걸 평면으로 그려도 되고 UCS를 맞춰서 그려도 되고, 그건 이제 편하신 대로 하는데 저는 얼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옵셋 10mm, 다시 옵셋 30mm. 자, 로테이트. 얘는 플러스 24도. 자, 얘는 마이너스 24도. 자, 그 다음에 트림을 하고요. 필렛. 자, 요렇게요. 중요한 건 요 삼각형이고요. 얘입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또는 원점 X방향, Y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인.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얼라인. 자,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볼까요? 그 다음 소스가 여기 있고요. 첫 번째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X축, 그 다음 Y축. 이렇게요. 그러면 모양이 쉽게 맞춰집니다. 다시 볼까요? 원점이 여기고요. X축의 방향은 여기고요. Y축의 방향은 여기가 됩니다. 얼라인 원점 X축 Y축. 자, 이렇게 얼라인으로 맞춘 다음 익스트루드. 얘를 돌출시킵니다. 그리고 서브트랙트로 빼시면 돼요. A 엔터, B 엔터. 네, 이렇게 해서 끝낸 겁니다. 자, 도형이 이게 다예요. 이렇게 생긴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열십자로 묶여있는 얘도 지우고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명령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쉐이드 모드예요. 음영의 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쉐이드 모드, 음영의 단계입니다. 쉐이드 모드라고 하면 이렇게 2D 와이어 프레임부터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히든으로 놓으면 이렇게 뒷선 가리기가 들어가요. 또한 리얼리틱, 사실감 있게 가상의 혹은 모서리 처리하기, 그레이로 보기, 뭐 스케치로 보기,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면 처리가 있습니다. 2D 와이어 프레임이 가장 기본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레이아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자, 페이지 셋업 매니저, 그 다음 모디파이, 그 다음 모노크롬, 그리고 자, 어디 갔나요? 네, PDF, 그리고 오케이. 기본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 모델 뷰, 피트. 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나, 요선이고요.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자, 그러면 맨 끝에 테두리 지우고 얘는 선 굵기를 자 2mm로 줬습니다. 좀 두껍게 줬어요. 그 다음 모델 뷰 4개. 자, 각 뷰마다 그리드를 감추고요. 자, 그 다음 자, 각 뷰마다 자, 여기는 탑뷰잖아요. 그러니까 뷰 명령어로 탑뷰로 바꿉니다. 여기는 프론트죠. 그러니까 프론트 뷰로 바꿉니다. 여기는 라이트 뷰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로 바꿔요. 자, 여기는 자, 사우스 웨스트 항목을 얘는 이스트로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낫겠군요. 그 다음 자, 엠뷰 셋업, 그리고 스케일 뷰포트로 유니폼 1:2 이렇게 맞춰 놓으면 축척이랑 위치까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쉐이드 모드, 히든, 다시 히든, 쉐이드 모드, 히든. 얘는 히든 대신에 네, 그레이로 놔볼까요? 자, 이렇게 놔봤습니다. 각 축척별로 전부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맞춰 보시죠. 치수 기입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다이렉트로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치수가 딱 맞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여기 히든선, 즉 은선이 안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자, 여기도 은선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여기도 은선이 빠져 있잖아요. 자, 얘부터 한번 감춰 볼까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보죠. 모델 뷰, 그리고 얘는 프리즈 걸어 놓겠습니다. 전체를 레이어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냐면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비주얼 스타일이 바로 히든이나 컨셉이나 얘네들을 제어하는 명령어입니다. 비주얼 스타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컨셉에 대한 내용, 히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사실감 있는 리얼리티에 대한 내용,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놓은 거예요? 히든으로 놨죠. 그러니까 히든을 선택합니다. 히든을 선택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면의 모양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면의 모양이 없는 거죠. 자, 리얼리틱하게 그럼 사실감 있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색상은 어떤 건지, 조명은 들어가는지, 켜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 누가 있냐면 오클루드 엣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클루드 엣지. 이 오클루드 엣지가 은선 처리하기예요. 오클루드 엣지를 체크하면 이렇게 은선이 나옵니다. 은선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도트로 놓으면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겠죠? 선 굵기는, 이 선 간격은 제어가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렇게 3D로 모델링을 하고 거꾸로 2D 도면을 만들었네요. 기계 쪽에서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기계 쪽에서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나 사용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계 쪽에서도, 그러니까 오토캐드도 이렇게 똑같이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을 할 겁니다. 얘를 할 거예요. 얘를 할 건데, 얘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쓸 건데, 잘 보세요. 자, 먼저 렉탱글을 그리겠습니다. 골뱅이 400,280, 그리고 분해합니다. 중요한 건 요렇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조인, 옵셋 100mm. 자, 필렛. 얘가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도 안 중요하고 얘도 안 중요한데 얘가 중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중심선이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복사해냅니다. 카피,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다 원을 그려야 돼요. UCS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UCS, 자, 여기다 갈까요? X 원점, X축,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Y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Y축을 어딘가 이렇게 꼭 고정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이렇게 90도 마냥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그 다음 트림으로 자, 잘라내면 됩니다. X라인, 호리젠탈, 자, 트림, 그 다음 조인, 자, 다시 이렇게 두 개 P 에디트로 조인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씁니다. 익스트루드. 자, 이 반원이 돌출을 하는데요. 어떻게 가냐면 일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가야 됩니다. 바로 이걸 패스 돌출이라고 합니다. 경로 돌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한 번의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이 패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 패스도 폴리라인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엔터, 패스 선택. 그러면 이와 같이 한 번에 모델링이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한 번에 모양이 이렇게 잡힙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아까 여기다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얘도 이제 똑같이 이동하는데 이번엔 여기 중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 호 있죠? 이 호의 중간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누가 있냐면 요만큼 홈이 파여져 있죠? 요걸 만들어야 돼요. 80mm, 그러니까 좌우 폭이 80mm고 바닥에서 60mm 올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렉탱글 골뱅이 80,40 이렇게요. 왜 40이냐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100mm거든요. 반지름이 100mm인데 이 바닥까지 높이가, 여기 바닥까지 높이가 60이에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까지 높이가 40mm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동하기 중간점과 여기 끝점 이렇게 맞춰 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고서 돌출을 하는 겁니다. 익스트루드 선택하고 똑같이 패스. 그러면 이렇게 홈이 나게 됩니다. 서브트랙트로 빼는 거예요. A 엔터, B 엔터. 이게 이제 기본 도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또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UCS를 다시 원래대로 WCS로 고쳐야 됩니다. UCS 엔터, 그 다음 X라인 앵글 30도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밑에다 깔아 놓으시면 돼요.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즉 여기 있는 이 수직선의 중간이기도 하지만 바닥에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중간으로 가야 돼요. 바닥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옵셋 100mm
옵셋 120mm 이렇게요. 여기 이제 적당히 뚝뚝 끊습니다. 자, 라인 지금부터 이렇게 적당히 끊어서 필렛으로 연결합니다. 조인.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과제물을 보면은요, 과제물을 보면 30mm 위에 있대요. 이렇게 30mm 위에. 그래서 얘를 30mm 위로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린 얘가 Z방향으로 30mm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동하기 Z축 방향으로 30mm. 마저 나머지 돌출하고요. 서브트랙트로 빼면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레볼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볼브는 내가 선택한 도형을 회전시켜서 그 형태를 얻어내는 것을 레볼브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UCS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UCS, 얘는 바닥입니다. 얘가 바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이렇게요. 라인 렉탱글 0,0 그 다음 라인 분해하고요. 자, 얘는 이레이즈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UCS를 크게 키웠어요. 여기 이 면이 바닥면이라는 거죠. 컵이라든지 용기는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면에서 그리던가 혹은 이 면에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볼브를 할 때는 반드시 UCS를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저처럼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UCS 명령을 통해서 원점, X축, Y축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과제물을 보시면 이 아래 과제물 얘입니다. SR70이랍니다. SR70 반지름이 70이란 뜻이에요. 반지름 70이고 얘가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해서 그 형태를 얻어낸 겁니다. 자, 먼저 레볼브라는 명령어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눌러놔 봤습니다.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레볼브, 즉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레이즈하고 렉탱글. 자, 어떻게 갈까요? 골뱅이 30,120 주몰. 이거 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자, 필렛 반지름 20. 여기 너무 크네요. 필렛 반지름 10. 좀 클까요? 네, 이렇게 했고요. 자, 옵셋 15mm. 라인 다시 옵셋 역시 15mm. 라인. 자, 여기서부터 제가 30도 각도로 이렇게 빼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필렛 반지름 0. 전체 모양을 제가 이렇게 용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필렛 반지름 20.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 아래는 너무 크네요. 필렛 반지름 8mm.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네요. 그러면 용기 딱 절반이 만들어진 거죠. 회전하는 거니까 절반만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용기는 이 안쪽에 있는 이면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따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용기의 두께 전 2mm 줄 겁니다. 넉넉하게 이렇게 2mm씩 줄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얇겠죠. 자, 다만 여기서는 조금 달리 줄 겁니다. 45도로 해서 라인, 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요. 옵셋 15mm. 아이고 15mm 크네. 옵셋 5mm. 자, 이렇게 갈까요? 자, 옵셋 2mm. 자, 이런 모습이 되게끔 필렛 반지름 0 이렇게 되겠네요. 옵셋 2mm 필렛 이런 모습이 되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잠그셔도 되고 반지름 5mm 이렇게요. 요 중간이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는 이유는 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력 때문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압력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네. 어쨌든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0.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요. 이 선들이 전부 조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인 보시면 20개의 오브젝트가 3개의 폴리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조각조각 들어간단 말이죠. 다시 한번 조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P-에디트 눌러보면 자, 여기 오픈이라는 메뉴가 떠요. 그럼 제대로 된 도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라인.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입체로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아이고. 자, 레볼브. 그러면 회전할 도형. 셀렉트 오브젝트 레볼브. 회전할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엑시스 스타트 포인트. 축의 시작점. 그 다음 엑시스 엔드 포인트. 축의 끝점. 그러면 이렇게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에 각도를 쓰는 겁니다. 몇 도까지 회전할 것인지. 기본값은 360도니까 그냥 엔터. 자, 쉐이드 모드. 자, 어떤가요? 용기가 완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이제 레볼브입니다. 이런 용기 디자인할 때 레볼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저처럼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SR70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좌우로 관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한 번 더 관통이 됐고요. 요만큼 뜯어냈습니다. 얘는 총 3번. 그러니까 모델링은 총 4번. 그 다음에 총 3번의 서브트랙트를 해야만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처음엔 이렇게 있으니까 렉탱글 0,0에서 그 다음에 라인을 이렇게 Z 방향으로 쭉 올리세요. 이렇게요. 이거 분해하고 UCS 원점 X 방향 그 다음 Y 방향. 자, 서클 반지름 70. 자, 트림 그 다음 필렛.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거를 조인으로 혹은 P-에디트로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를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면 됩니다. 레볼브 선택하고 엔터. 축의 첫 번째 점, 축의 끝점. 그럼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360도 엔터.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관통이 돼야 됩니다. 자, UCS
WCS로 바꿔 놓습니다. 자, X라인 0,0에서 X라인 호리젠탈 0,0 이렇게요. 원래 중심을 0,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 편하고요. 옵셋 25mm. 자, 평면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라인 적당히 끊고 다시 한번 필렛이요. 그 다음 조인. 얘가 이 위로 올라가 이렇게 돌출합니다. 익스트루드 40mm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됩니다. 자, X라인 버티컬 0,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얘가 이 수직선이 오른쪽으로 갑니다. 옵셋 36mm. 그 다음 이 수평선이 위로 올라갑니다. 10mm. 옵셋 10mm. 네, 바로 여기 교차점 보이시죠? 여기서 렉탱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크게 큼지막하게 렉탱글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그리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관통해야죠. 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요 라인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다시 보면 36mm 옵셋 하고요. 다시 54mm 옵셋 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렉탱글. 그래서 자, 뭐 니어레스트를 쓰시면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라인을 적당히 끊으세요. 이렇게 끝점 만들어지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는 20mm입니다. 왜냐하면 요 바닥에서 20mm 올라가서 20mm 요만큼 간 거라 20mm만 하시면 되겠고, 이동하기 요만큼만 올려주시면 돼요.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네, 모양 다 완성됐습니다. 실제로 모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모델링한 겁니다.